안녕하세요. 베러베러 비베러의 스슬람입니다. 10월 첫 주 알고리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디자인 붐입니다. 데이비드 보엔의 작품인 플랜트 마테체는 살아있는 식물이 산업용 로봇팔을 사용해서 마테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필로덴드론 식물에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구현됩니다. 이 시스템은 플랜트에 연결된 오픈소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잎 전체의 다양한 저항 신호를 읽는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데이비드 보엔은 식물이 로봇 두뇌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업용 로봇을 우선 식물과 함께 벽에 장착해서 마테체로 움직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기계의 움직임은 식물의 전기적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신호는 실시간으로 마테체를 잡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관절 움직임에 매핑돼서 액션이 발생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식물이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인 듯하고,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있으니까 환경을 생각해라는 좀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리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붐입니다. 미스터 플랜트 브랜드의 식물 예술가로 잘 알려진 식물학자인 크리스토프 괴넷은 독특한 형체를 통해서 자연의 감정을 반영하는 섬세하게 좀 뒤틀린 나무줄기 조각 시리즈인 트위스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과 자연의 한계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특이한 구성으로 좀 제작된 환상적이고 좀 우주에서 온 듯한 5개의 독특한 설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위스트를 통해서 미스터 플랜트는 자연 환경에 대한 친화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조형물 제작을 통해서 대중문화적 요소와 자연 세계를 융합하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정원사이자 예술가인 그는 견고한 나무 줄기를 좀 섬세하게 비틀어가지고 일상의 상징과 물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5가지 디자인으로 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시리즈는 나무 매듭, 가시나무, 네이처러버, 우드레이스, 인피니티로 각각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극사실주의 작품들은 자연의 힘과 한계를 좀 시험하면서 변형 및 적응하는 나무의 능력들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좀 자연이 가진 힘은 좀 무한하다는 것을 작품에서 좀 알리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 땀 한 땀 붙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작품에서 그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더 다이라인입니다. 굿네스트는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 젖병입니다. 굿네스트의 매니징 파트너인 단돌은 부모는 육아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질 높은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굿네스트의 꼴은 부모와 가족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굿네스트 제품은 파라벤, 포탈레이트가 미첨가되었고 무색소로 사용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색상 옵션과 포장 디자인으로 따뜻한 환경을 연출해서 육아용 제품에 적합합니다. 굿네스트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 미션에 집중하면서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볍고 달콤하며 매력적인 브랜드 컨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외부 상자 포장은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공해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게 했고, 내부 제품은 외부 느낌과 다르게 부모가 인테리어적으로 공간에 두었을 때 자랑할 만큼의 만족성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키데일리입니다. 필리핀 건축 및 현지 조달 재료의 활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은 필리핀의 건축들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필리핀의 구조와 주거지는 한때 섬을 개척했던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건축과 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필리핀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집인 바하이 쿠보를 떠올립니다. 바하이 쿠보는 니파, 대나무, 기타 토종 재료로 이루어진 작은 오두막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이러한 주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두막의 개념은 보다 현대적인 구조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건축 기술 재료의 사용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집주인들은 여전히 필리핀의 전통적인 디자인의 손길을 집에 유지한다고 합니다. 집 거주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장인 정신이 집에서 전통적인 필리핀의 디자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필리핀 건축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현지 공급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실내외 모두에서 선호되는 주거 스타일이 오직 바하이 쿠보였던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식 주택에서 대나무를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필리핀은 대나무로 집을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재료로 건설된 주택은 지진과 태풍, 필리핀에 만연하는 기후 문제 등의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나 강철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내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함에 있어 쉽게 얻을 수 있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몇몇 사업체들은 현대 주택 건축에서 대나무를 사용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료로 오늘날 구할 수 있는 많은 가구 스타일 중에서 아바카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닐라 삼으로 알려진 아바카는 필리핀 35개 섬유 작물 중 하나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천년 섬유로 꼽힙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아바카 섬유 수요의 87.5%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위의 공급 국가입니다. 아바카는 가전과 패션 액세서리에서 사용 가능한 강하고 경제적인 다재다능한 섬유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밧줄의 재료로 사용됐지만 아바카는 디자이너가 작업하기 쉬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구로 필리핀 주택에 깊숙이 활용되었습니다. 아바카 가구는 자연 그대로의 색채와 이국적인 분위기의 섬 느낌을 인테리어적으로 나타내줍니다. 아바카는 고급 주택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섬의 느낌을 선호하는 리조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코넛 껍질입니다. 필리핀은 코코넛과 코코넛 제품의 세계 최고 생산국 중 하나이며 매년 약 90억 개의 껍질이 연소되거나 버려지는데 이것은 생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열대우림의 지속적인 파괴는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상실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목재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코코넛 껍질은 2100만 톤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라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나무로 불리는 라탄은 야자나무과에 속하며 필리핀 딥테로카르푸 숲에서 발견되며 필리핀 전역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말라카 지팡이 또는 마닐라 지팡이로 알려진 라탄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구는 편안함의 특성을 지닌 소재로 만들어져서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고 열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재다능한 곡선의 형태와 가볍고 방이나 야외 환경을 밝은 황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재는 가볍고 테두리가 없고 이동과 취급이 용이하며 극한의 습도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벌레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라탄 가구는 특히 동남아시아 기후에 사용될 때 실내외에서 적합합니다. 필리핀과 같은 나라, 특히 마닐라의 대도시 지역에서 도시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도시 경관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통적인 디자인 손길을 간직하는 데는 항상 이 재료들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10월 첫째 주 알고리즘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소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